연세대 재외국민 전형 2025학년도 9월 신입학 모집 요강 분석입니다. 저는 대치 입시 코치 아델라 김이고요. 2025학년도 9월 신입학 전형부터 자소서가 부활됐습니다. 2년여 만에 귀환이죠. 그리고 전형 기간이 자율화됐죠. 그래서 동일 학년 기준으로 3월 입학 학기 합격을 했어도, 그래서 올해 3월 입학 학기 합격을 했어도 9월 학기 입학 모집 지원이 가능합니다. 파격적이라고 할 수 있죠. 자, 두 가지 큰 토픽을 가지고 한번 연세대 언더우드 전형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 11일부터 14일까지 입학 원서 접수예요. 온라인 입력 업로드 서류 업로드 기간까지 상당히 짧습니다. 아시다시피 글로벌 인재 전형, 언더우드 전형 혹은 신촌 캠퍼스에 있는 전형까지 동시 지원이 가능합니다. 언더우드 인문사회, 그리고 융합인문사회과학부, 핫사학부죠. 그리고 융합과학공학부, ISE 공학부가 선발하고요. 올해 새롭게 첨단 컴퓨팅, 그리고 첨단 융합공학부가 합류하게 됐습니다. 첨단 컴퓨팅 학부에는요, 컴퓨터 과학과 인공지능학, 인공지능 시스템학과가 전공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언더우드 인문사회과학부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비교문학과 문화, 그리고 경제학, 국제학, 정치, 외교학 이렇게 전공이 구성되어 있고요. 융합인문사회과학보다는 확실히 진입 장벽이 좀 높죠. 그래서 SAT 점수라던가 아니면 GPA가 혹은 또 IB 점수 모든 것들이 상향되어 있습니다. 융합인문사회과학부는요, 아시아학과 문화디자인 경영, 정보 인터랙션 디자인, 상위기술 경영, 이른바 테크노아트 군단이죠. 그리고 사회적인 리더십, 계량 측정 위원 관리, 그리고 과학기술 정책, 지속개발 협력 전공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언더우드 학부의 경제학을 지원하려고 하는 학생들은 계량위원관리 QRM에 지원하시면 되고요. 국제학에 지원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지속개발 협력 전공 쪽에 지원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정치 외교학 쪽, 이쪽으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사회적인 리더십 이런 쪽으로 지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언더우드 학부를 지원하려고 했는데 이제 정량적인 성적이 낮을 경우에는 융합인문사회과학부에 지원하실 때 이렇게 지원하시라는 걸 말씀을 드린 거고요. 소개 한번 드렸습니다. 그리고 융합과학공학부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나노과학과 에너지 환경융합, 바이오융합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제출해야 되는 파트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눠질 수 있어요. 자기소개서, 올해 2년 만에 귀환한 자기소개서, 자기소개서 파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소개서는 언더우드는 반드시 영어로 제출을 해야 되고요. 나머지 신촌권에 있는 학생들은 한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글로벌 인재도 마찬가지겠죠. 지원 동기를 서술하시고요. 그리고 필요한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해달라. 여러분, 사례를 들어 설명해달라 이럴 때는 반드시 그 스토리가 좀 재밌게 구성이 돼야 됩니다. 글자 수가 1200자나 되거든요. 사례 없이 막연하게 느낌 위주로만 작성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글을 리딩할 때 굉장히 좀 지루하게 됩니다. 자소서도 일종의 사람이 읽는 어떤 텍스트거든요. 재미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고교 재학 중 참여한 교내 활동. 이른바 국내 아이들의 생활기록부에 있는 진로 탐구 자율자치 요 활동 중에서 3개를 선택해서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활동 그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체킹을 하고 이 3개 활동의 대략적인 내용을 작성하고 활동 과정에서 본인의 역할, 배운 점, 동기 요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800자고요. 세 번째로는 도전, 좌절, 실패를 했을 때 경험 사례입니다. 그 경험이 자신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무엇을 배웠는지를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겁니다. 800자고요. 도전, 좌절, 실패 사례는 여러분들 잘 기억을 못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미리 여러분들이 그동안의 활동들을 세팅을 해 놓은 다음에 스토리텔링을 좀 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로는 지원자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주제를 정해서 작성하는 겁니다. 800자고 선택사항입니다. 선택사항이라도 반드시 작성하시는 게 좋겠죠. 어떻게 부활된 자소서인데, 그죠? 언더우드 영어 자소서는요, 총 5개 문항과 그리고 2개의 큰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항목이 5개 문항으로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질문이 또 따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들어가는 문항은 총 5개인데 그중에서 4개 정도만 집중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600워드 안쪽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읽어보셨나요? 첫 번째 문항은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했던 어떤 그 학문 이외의 비교과 활동입니다. 그 비교과 활동의 과정과 경험을 묘사하고 어떤 사람으로 자신을 변화시켰는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비교과 활동을 통한 성취 결과와 과정에서 실패한 어떤 경험,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나의 진로와 가치관이 어떻게 정립됐는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협력과 겸손을 통해서 리더십의 상황을 어떻게 제시했는지에 대한 그 경험입니다. 그래서 리더십을 발휘했을 때 직면했던 어려움은 무엇인지, 어떻게 극복했는지 이런 것들을 작성하는 건데, 여러분 리더십의 종류는 꽤 많아요. 그래서 보통 그 요즘에는 민주형 리더십이라고 하죠. 참여형 리더십, 그 자유방임형 리더십, 비전형, 그리고 코치 리더형이란 것도 있고요. 관계 중심형, 선도형, 변혁형 이런 식으로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리더십을 대놓고 드러내기보다는 팀의 목표 달성이나 팀워크에 초점을 맞추고 공헌을 어떻게 했는지, 그 과정에서 느꼈던 상황, 감정의 극복, 그리고 어떻게 전략을 세워서 극복했는지 이런 것들을 상세히 기술하면서 최종적으로 나는 이런 리더십을 발휘하게 됐다. 이것이 나의 진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됐다를 기술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인근에 있는 어떤 인물을 선택해서 이 사람과 이제 직접 관계를 맺은 적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인물에게 받은 영향이라던가 이 일을 통해서 나의 세계관이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이런 것들을 작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지금 틀이 예전에 그 연세대 언더우드가 지향했던 그 자소서의 거의 기본 틀과 거의 흡사하거든요. 그래서 이 3번을 선택하는 학생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네 번째는 URC는 확실히 이제 다양한 문화권의 학생들이 모여서 공부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곳에서 다양성에 기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적 특성이 다국어와 그 다문화가 공존하는 이런 기관에서 어떻게 두드러질 수 있는지에 대한 리즌을 제시하는 겁니다. 대략적인 틀은 그래요. 여러분들이 해외에서 경험을 이제 어느 정도 하셨는지 모르지만 사실 이제 국내랑 다른 상황이다 보니까 적응력이나 유연성이 상당히 좀 향상되게 됩니다. 그리고 개방적으로 사고가 좀 많이 발현이 되고요. 자연스럽게 외국어를 좀 접하다 보니까 이런 언어 능력이나 유연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언어와 문화에 대한 또 이해도가 높겠죠. 그리고 해외 거주 경험이 국제적인 감각을 키울 수 있었을 거고, 그에 따른 리더십을 또 갖출 수 있는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는 토대가 됐을 겁니다. 요런 기조로 가시되 레저너블 해지지 않도록 않도록 큰 스토리텔링을 좀 잡으시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해외에 계신 분들은 보통 해외대를 지원했던 것만 이렇게 떠올려서 자소서를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이번에 지원하시는 분들은 그 해외대를 1월 달에 거의 넣으셨을 거예요. 만약에 1월 달에 그 해외대를 지원하셨을 경우에는 레귤러로 아마 지원을 하셨을 겁니다. 11월에 하실 때에는 디시전으로 지원을 하셨을 거고요. 그때 이제 지원하셨을 때 해외대 자소서는 좀 국내대 자소서랑 틀리기 때문에
약간 소설같이 쓰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뭉뚱그려서. 느낌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데 국내 자소서는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팩트를 뼈 때리듯이 좀 진정성 있게 쓰시는 게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해외에 계신 어머니들이 가끔 본인이 아이랑 같이 자소서를 쓰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럴 경우에 좀 주의를 많이 하셔야 될 부분이 사실에 대한 어떤 팩트 그 체크가 없다는 거죠. 거기에서 뭔가 진정성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것을 거의 누락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두 번째로 큰 문항은요. 다섯 번째는 거의 자기 주제를 정하는 건데 여러분 선택 거의 안 하실 거고, 두 번째로 큰 문항은 사실 인제 언더우드는 영어로만 진행되는 대학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커뮤니티나 실생활 참여가 다 영어로 진행되죠.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자신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이런 걸 묻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연세대 언더우드 서류 업로드 파트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 2번 문항이 300 워드로 제가 기억이 되거든요. 다시 한번 그 댓글창에 정확한 정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두 번째 문항이요. 지금 300 워드가 누락이 돼 있어요. 자, 연세대 언더우드 서류 업로드 파트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서류는요. 크게 업로드할 부분이 학력과 체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모든 것들은 zip 파일로 묶으셔야 되고요. 50 메가바이트 안쪽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학력은 재학 졸업 성적, 그리고 체류는 출입국 사실 증명과 여권 사본입니다. 그리고 기타로 올리셔야 될 게 비교과 활동 확인서. 작년에 비교과 활동 확인서가 간략화된 형식으로 제시가 됐죠. 그리고 표준화 학력 자료 및 어학 능력 증명입니다. 오타가 나서 죄송합니다. 이외에 사유서나 학사 일정표나 학교 스쿨 프로파일이 50 메가바이트, 모두 다 50 메가바이트 안쪽으로 잡으셔야 되고요. 서류는 학년 학기 부분을 형광펜으로 반드시 언더라인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에 해당 학년의 학기를 기재하셔야 되고요. 그 지원 -1 성적 Y2 Y2-1에서 Y4-1 성적, 그러니까 2학년 1학기부터 4학년 1학기까지 이런 식이죠. 그리고 반드시 A레벨이나 IB 프리직 점수를 업로드할 수가 있습니다. 고려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가능합니다. 3월에 지원하시는 분들은 고려대에 지원하실 때 좀 약간의 불이익스러운 면이 좀 있어요. 프리직 점수는 받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외 표준화 학력 자료 및 어학 능력 증빙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하셔야 될 거는 재학 사실 증명에 학년과 학기, 그리고 입학일, 전입일, 전출일 같은 연, 월, 일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숫자 계산이 맞아떨어져야지 특례 기간이 인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류의 학년 학기 부분을 반드시 형광펜으로 표시하고 서류 우측 상단에 해당 학년 학기를 기재하셔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반복을 한 번 더 한 거고요. 그 고교 졸업 증명서에는 반드시 고교 졸업의 년, 월, 일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됩니다. 요거 기재가 잘 안 돼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확인을 꼭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출입국 사실 증명 조회 기간은 1월 31일 이후 일자로 설정을 해 주셔야 되고요. 모든 서류는 지원자가 다녔던 고등학교에서 주관해서 재학 중 참여한 활동을 기록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교내의 비교과 활동 및 봉사활동은 고등학교 재학 중 취득한 것만 평가하고요. 이외의 활동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서류는 활동에 관한 서류는 활동한 그 대목, 활동한 그 영역에 관한 소속 교사의 사인업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학교장의 사인과 그리고 학교장의 직인이 있어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아까 확인서만 내시면 되고요. 비교과 활동 증빙 서류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고대나 서울대는 제출해야 되고요. 그리고 각종 수상 실적이나 포트폴리오나 추천서는 역시 평가 제외 대상입니다. 표준화 학력 자료 및 어학 능력 점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프리딕 점수가 제출 가능합니다. A레벨이나 IB에 한해서 이외에 SAT 점수는 스코어 리프팅이나 직접 캡처 파일을 업로드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저는 주로 이제 스캔 파일이라던가 성적 조회하면 캡처한 후에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성적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그 아이디 비번을 제공하는 요런 방식을 저는 좀 선호합니다. 그래서 아이디 비번은 직접 원서 접수 사이트에 입력을 할 수 있고요. 여러분의 SAT 점수나 토플 점수 요런 것들은 그 업로드를 통해서 증빙시키면 됩니다. 스코어 리프팅의 성적 증명은 아래에 있는 기간까지 번호로 하시면 되고요. 자, 연세대 글로벌 인재 전형의 학부 구성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연세대 글로벌 인재는요. 국제통상과 한국 언어 문화교육과 문화미디어, 바이오 생활공학, 응용정보공학으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하스의 QRM이라던가 언더우드의 경영학 지원자는 국제통상을 지원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테크노아트 군단의 CDM이나 문화디자인 경영이나 IID 시각 인터랙션 파트는 문화미디어 쪽에 지원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CTM 창의기술 경영 파트는 응용정보공학으로 지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더우드 바이오 계열 지원자는 ISE 지원자는 바이오 생활공학으로 지원하시면 전공 흐름이 맞을 겁니다. 연세대 글로벌 인재 전형은요. 한 2년 전부터 신촌으로 캠퍼스가 옮겨왔어요. 그래서 오히려 좀 언더우드보다는 글로벌 인재를 좀 선호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는데 잘 아시겠지만 언더우드 학부는 1년만 그 송도에 있고 나머지 3년의 기간은 신촌에서 지내고요. 나머지 하스와 ISE는 모두 다 4년을 송도에서 공부하게 됩니다. 한때 자소서가 이제 없어지고 많은 12년 특례 학부모님들이 컨설팅 없이도 가는 게 12년 특례다라는 어떤 기존의 그런 정서를 그대로 밀고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실제 재작년에 연세대 언더우드와 글로벌 인재를 동시에 합격시킨 학생의 경우에 순수하게 이제 활동 증빙 서류와 자소서로만 이제 합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그 일반적인 어머님들의 상식을 좀 불식시키는 사례였는데 이 친구 토플 점수가 94점이었어요. 정말 점수가 정말 참 그랬죠. 예, 많이 부족했고 IB 프리딕 점수로도 36점 정도였습니다. 이 친구가 합격한 데는 몇 가지 요인이 좀 있었어요. 제가 일단은 연세대가 좋아하는 컨셉을 좀 잘 잡았고 보니까 융합적인 그 교과를 선택했다는 거 그리고 리더십이 좀 돋보였다는 거 세 가지가 주력했습니다. 연세대 활동 증빙 서류가 좀 간략화되긴 했지만 결국 뭐죠? 학생의 해외 거주 경험을 살린 자소서가 부활한 걸 보면은 생기부가 없는 해외고 학생들에게 자소서는 아직도 강력한 학교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한 달 반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요 기간 동안 자소서 충실하게 준비를 해 주시고 나머지 서류들 빠짐없이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업로드나 기타 문의 충분히 받기 때문에 댓글창에 문의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대치 입시 코치 아델라 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